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것과 미술이라는 거는 정반대라는 거.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조각, 조각은 아니고요. 이제 조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조각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커다란 덩치에서 잘라나가는 거예요. 깎아나가가지고 점점 규모가 작아지면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걸, 그걸 조각이라고 그러고, 소조라는 거는 이제 조소라고도 하고, 이제 소조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소조라는 거는 그 작은 이렇게 이제 흙 같은 걸로 점점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라든지 이런 건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이 가능한 것도 조각이라고 안 보고, 저거는 이제 이 소조라고 보는 겁니다. 용접이 가능한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소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조각 개념으로 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셔야 할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브론즈예요. 브론즈. 그러니까 요 브론즈로 뜬 거는 뭐냐면은, 이런 브론즈는 이제 실상은 이제 판화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흙으로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찰흙으로 모양을 빚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석고라든지 다른 걸로 이걸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다 부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완성도 그러거든요, 작품이. 자, 완성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품에서. 그건 장인에게서 중요한 거지. 자, 작가가, 화가라든지 미술가가 뭐 이제 미술가를 장인으로 볼 거냐, 그걸 아이디어맨으로 볼 거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특히 이렇게 마르셀 디장 이후로는 아이디어맨으로 봐요. 작가를 절대로 그 장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나 작가도 누군지도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요.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이런 작품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브론즈로 이렇게 뜬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100% kitsch예요. 무조건 이런 작품은 kitsc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작가가 팔아먹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무조건 브론즈로 뜬 거는 이건 kitsch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미술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변해요. 끊임없이 형식이 변해오는데, 이거는 몇천 년 된 형식이에요. 그 구태의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선 첫째가 너무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에요. 그런데다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브론즈를 뜬 거는 그건 쓰레기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론즈 뜬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만 좋아한다고. 그 풀바디우 점심이라는 그 마네의 작품이, 그 작품 알죠? 그 풀바디우 점심, 그것이 출품됐을 때, 그건 이제 낙선했잖아요. 그 해, 이게 이제 그 살롱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카바넬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아까 그 브론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로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 3세, 그 당시에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 직접. 근데 여러분, 그 카바넬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유할 때 이외에는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형편없는 작가예요. 당시에 아무리 유명했던지 아무리 그림이 잘 팔렸던지 간에 이거는 구시대의 전형적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매우 중요해요. 작품문화. 형식, 어떠한 형식으로 작품을 했느냐, 그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틀에 박힌 형식이잖아요. 구시대의. 그래서 아까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림을 좋아하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취향이 쓰레기 취향이라는 거. 여러분도 눈꼽만큼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 안에서. 우선 그걸 알고서 작품 감상을 하시라고요. 이게 동판이고 이거는 황동판이에요. 황동은 구리에다가 그 아연을 섞은 거예요. 보통 6대4로 섞든지 7대3으로 섞어요. 아연이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아연을 섞어 놓으면요, 이것보다 훨씬 강해요. 동판보다. 동판의 특징은 뭐냐? 동판의 특징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같은 철이지만은, 이제 철 종류지만은, 금속 종류지만은, 이거는 불을 가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두들기면은 휘어져요.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망치로 두들기면은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속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죠. 금속의 특징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 여기 반팔을 입고 이제 팔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팔이에요. 이 여성의 팔입니다. 목을 감고 있으니까 팔인데, 그 팔을, 여기를 뚫어버림으로 해서, 여기를 뚫어버림으로 해서 마치 그 팔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옷에 있는 무늬들을, 이거 땡땡이 무늬잖아요. 땡땡이 무늬를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렸는데, 요 바탕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검정 칠을 했잖아요. 약간 라카로 칠한 거예요. 검정 칠을 했으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요 구멍에 밑에는 여기 구멍 색깔이 보여요. 여기는 검정색으로 보이죠. 요 구멍이 점점 요 동그라미가, 여기는 황동판 색깔이 보여요. 이런 데는. 근데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구멍이 뚫린 데는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뚫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작품을,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이제 어디 그룹전에서 이 작품을 출품하느라고 이 작품을 냈더니, 이제 사진만 보냈더니 사람들이 이게 회화냐, 이게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이거는 회화 작품이다. 이 사람은 원래 회화과 나와가지고 회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실제 여기 그 동판으로 작업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회화처럼 그 물질을 가지고, 저는 회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이런 거를 회화처럼, 회화는 어때요? 한쪽 면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뒷면에서는 작품이 아니에요. 옆면에서도 작품도 아니고 오로지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화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하려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용접기로 따냈잖아요. 손가락 모양을 따냈는데, 이게 마치 요 검정색에 이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텅 빈 것에 반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거를 막 뒤섞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황동 철사고요. 요거는 구리 철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은 이걸 파버림으로 해서 이걸 파버렸어요. 그냥 허공에 파버리고 여기 목에 여기 이제 이거 목걸이인데 목걸이를 해가지고 이걸 파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요 곡선 여기서 들어가는 요 곡선하고 얼굴의 이런 곡선 전체 가지고는 요게 이런 곡선, 이런 곡선들, 그러니까 어깨 라인이 가는 전체의 이런 곡선, 이런 곡선, 그 다음에 요거를 직선으로 잘라버린 것들. 그리고 요 직선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작품을 볼 때 항상 재미있게 봐야 할 게요. 작품은 굉장히 그 조그만 것에 매력이 있어요. 요 라인과 여기 직선이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요 직선이 여기에 맞게 돼 있어요. 요 라인에 요 직선이. 그래서 요 날카로운 얘가 날카로운 각도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라인과 이런 요 날카로운 이 선과 요런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 줬는데 요 각도 여기서 요것들이 요 밑에서 요게 요거 하는 이런 것들과 각도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작품이. 이것도 동판이에요. 요거는 이제 93년도 작품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브론즈를 떠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게 한쪽 면에서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만 보겠다. 한쪽 면에서 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측면이 보면은 원근법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실과 달라 보인다고. 그게 실제와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고. 원근법적으로. 그래서 원근법을 어떻게 하면 거부를 할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한쪽 면만 보이게 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에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여기 산이에요. 산은 모양인데 소나무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연인이 연인 요건 목이고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잖아요. 두 연인이 이렇게 등을 대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하는 그 다중적 의미를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한 그뭐 조각이라든지 회화의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것도. 그거 재밌잖아요. 그런 거. 다중적 의미를 하는. 요거는 딱 보시면 알겠죠. 여성 성기예요. 그거를 요거는 뭐냐면은 그 불이 관이거든요. 동관이에요. 동관인데 요 밑에 그 여기 받침대로 쓴 게 또 재밌어요. 받침대로 쓴 거는 요거는 원으로 생겼고 부드러운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 있는데 요거는 각이 탁탁 졌잖아요. 이게요. 각이 탁탁 졌고 각이 졌고 여기에는 요 네모난 각인 네모이 파졌는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목재들, 폐목재들 파는 곳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에서 나온 폐목재를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온 거예요, 이게. 예, 사와가지고 자르는 거죠, 이게. 그 오래된 건축물에 쓰던 목재예요, 목재. 목재를 산 거예요. 이게 원래 그대로 있던 나무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대로 있던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 받침도 하나 작품이 된 거예요, 지금. 받침도 요것과 위에 것과 밑에 게 교묘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재밌잖아요 지금. 오늘 이만합시다.